생방송으로 보내드리는 특파원 보고 세계는 지금 함께하고 계신 지금 시각은 10시 18분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이것을 보면 전 세계 트렌드가 보인다. 위클리 픽 시간 함께 하시죠. 첫 번째 픽은 김지윤 박사님이 준비하셨죠? 네, 저는 최근에 타이완에서 화제가 되고 있는 소식을 가져와 봤습니다. 먼저 키워드 함께 보시죠. 네, 타이완에서 화제가 되었다. 네. 뭘까요? 바로 워게임입니다. 이 워게임이라는 것이 이제 컴퓨터를 이용한 군사훈련, 그러니까 전쟁 시뮬레이션인데요. 최근에 타이완에서 중국이 침공했을 때를 가정을 하고 했었던 워 시뮬레이션에서 타이완이 승리를 했다라는 결과가 나오면서 네, 타이완이 중국에서 승리했다. 그렇죠. 그래서 굉장히 화제가 되고 있다고 합니다. 어떤 일인지 한번 영상으로 확인해 보시죠. 흥미로운데요. 네, 지난 17일 타이완 공영방송 뉴스가 내내 이 소식으로 뜨거웠습니다. 中国军机扰台，力道不断增强，但才结束的8天7夜，史上最长汉光兵推，传来好消息，让解放军兵力严重受损，犯台失败。 한광 워게임이라는 게 이제 타이완 국방부, 그러니까 중국 그리고 타이완의 실제 군사력을 프로그래밍해서 실시하는 가상 전쟁 훈련입니다. 중국의 공격에 대비해서 매년 해왔는데요. 이 게임에서 타이완군이 처음으로 승리한 겁니다. 처음으로 승리했군요. 안 그래도 요즘 타이완과 중국 사이가 심상치 않은데 가상 상황이긴 하지만 전쟁 시뮬레이션에서 타이완이 승리했군요. 맞습니다. 뭐 특히 최근에 이 중국에서 타이완 해협에 전투기를 띄우면서 약간 이제 위협 비행을 하고 있고 그것 때문에 굉장히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잖아요. 네네. 그런데 이렇게 최초의 이제 워 게임에서 최초로 타이완이 승리를 했다. 그러니까 상당히 좀 관심이 뜨거운 것 같습니다. 그러네요. 가상이지만 타이완이 이겼다는 점 놀랍습니다. 왜냐하면 실제 전력으로 보았을 때는 중국군이 더 우세하지 않나요? 네, 맞습니다. 이 미국의 민간 군사력 평가 기관인 GFP 같은 경우에 네. 두 나라의 군사력 평가를 보면 아주 압도적인 차이가 나거든요. 병력만 보더라도 중국이 218만 명, 그리고 타이완은 16만 명으로 무려 10배 이상 차이가 나고요. 군용기 역시 중국은 3,260대, 타이완이 739대로 수치상으로 보면 정말 다윗과 골리앗의 새 싸움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네, 정말 그러네요. 실제로 군사력 차이가 이렇게 큰데 타이완은 이번 워게임에서 대체 어떻게 했길래 중국군을 이긴 걸까요? 이게 이제 타이완 언론에 따른 이제 뉴스인데요. 이 승리 비결이 뭐냐? 이 전력을 분산 배치하고 보존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네. 중국이 1차 공세를 했을 때 이 전력 이제 분산해서 배치를 하고 손실을 최소화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빠른 시간 내에 이제 반격을 통해서 승기를 잡았다라고 분석들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전술을 잘 짰다라고 이해하면 될까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군사 전문가들의 분석에 따르면 사실 이 타이완이 천연 요새와 같은 곳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지형적으로요. 그렇습니다. 지금 뭐 지도에도 보시면은 이 동쪽 지역은 거의 산악 지형이고요. 네. 그래서 이제 중국군이 상륙하기가 어렵다라는 것이고 또 서쪽도 마찬가지로 뻘이 있기 때문에 상륙이 네네. 굉장히 어렵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렇군요. 실제로 상륙을 하려면 뭐 한 12% 정도밖에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중국군이 상륙하기 전에 전력을 분산 배치를 하고 보존을 해서 빠르게 이제 반격을 한다라는 것인데요. 그리고 이제 또 여기 타이완에는 이 숨겨진 뭐 지하 군사 기지 이런 곳들도 많고 동굴도 많기 때문에 네. 분산 배치에 좀 숨겨놓기가 용이하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예, 타이완의 무기도 이번 전술 전략에 상당히 도움이 된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타이완은 무기가요? 아시아에서 유일하게 페이브 포즈라는 최첨단 조기 경보 레이더를 갖고 있습니다. 이것이 탐지 거리가 무려 4,800km, 러시아까지도 탐지가 가능한 그런 고성능이고요. 와. 이번 워게임에서도 이것을 이용해서 중국을 사전에 탐지를 해갖고 네. 타이완에 함정이라든지 항공기들을 배치했다라고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또 여기에는 최근 미국에서 도입한 하푼 지대 함 미사일도 역할을 했는데요. 네. 육상에서 함정을 공격하는 미사일입니다. 근데 이 미사일이 워낙 이동성이 좋기 때문에 훨씬 빠르게 중국군에게 대응을 할 수 있었다. 항복했다라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번 이 가상 시뮬레이션 결과에 대해서 중국이 과연 어떤 반응을 보였을지도 참 궁금하거든요. 네, 일단 뭐 우연의 일치일 수도 있습니다만 이 워게임에서 타이완이 승리했다 이 소식이 나온 다음 날에 중국의 CCTV에서 아주 대대적으로 이 군사 훈련 장면을 보도했는데요. 뭐라고 했나요? 네, 4만 5천 톤급 여객선의 병력을 꽉 채워서 수송하는 장면을 보도했는데 이것만 보면 좀 의식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좀 들거든요. 네네. 또 그리고 중국의 군사 전문가들은 워게임 세팅 자체가 좀 잘못됐다. 왜냐하면 이 네. 타이완군을 지휘한 것은 이 참모총장 이쪽이고 그다음에 중국군을 지휘한 것은 이 군사대학의 교장이니까 전술 측면에서 큰 차이가 났을 거고 실제 상황은 다를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또 궁금한 것이 실제로 워게임과 같은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을까요? 어떻게 보세요? 글쎄요, 뭐 최근에 시진핑 주석이 뭐 중국의 타이완 통일 이야기를 또 하고도 있고요. 그리고 뭐 혹자는 2025년쯤 되면은 이제 중국이 진짜로 무력 침공을 할 수도 있다라는 예측을 내놓기도 합니다. 근데 네. 이번 워게임에서 빠진 아주 정말 중요한 변수가 하나 있죠. 뭔가요? 바로 미국의 참전입니다. 아, 미국. 그렇습니다. 그러네요. 지난 21일이었죠. 바이든 대통령이 이제 중국이 타이완을 공격을 한다면 미국이 방어에 나설 것이냐라는 질문을 받았을 때 아주 단호하게 대답을 했습니다. 예스. 아, 네,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단호했네요. 뭐 사실 그래서 이제 중국이 뭐 정말로 전방위적으로 공격을 감행을 하기에는 좀 부담스러운 부분들이 분명히 있어요. 그렇지만 네. 어쨌든 간에 지금 긴장이 고조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 결과를 이제 염두에 두고 한번 예의주시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는 워게임이었고 계속해서 두 번째 픽 박종훈 기자님은 무엇을 고르셨나요? 네, 저는 미국 사회를 아주 충격에 빠뜨린 사건을 가져왔는데요. 먼저 키워드부터 보시죠. 네, 미국 사회를 충격에 빠뜨렸다. 뭘까요? 네, 바로 위험한 챌린지입니다. 최근 미국 청소년들 사이에서 위험한 챌린지가 SNS로 확산이 되면서 자꾸 시도를 하고 있다는데 네. 이게 굉장히 문제가 되는 모양이거든요. 한번 영상으로 보시죠. 여긴 학교 같은데요. 네, 미국의 한 고등학교 교실이죠. 한 네. 학생이 휠체어에 앉아있는 교사에게 다가가더니 저렇게 갑자기 주먹질을 합니다. 아니 이게 무슨 일입니까? 자, 더 충격적인 건 이 학생들이 이를 SNS를 따라하면서 10대들 사이에서 유행하는 챌린지가 됐다는 이게 거거든요. 유행이 됐다고요? 네, 심지어 9월에는요 물건을 훔치는 챌린지가 유행했는데 학생들의 절도가 점점 더 경쟁하듯이 더 대범해졌습니다. 자, 이렇게 가방을 열어보면 저 안에 있는 소화기 다 훔친 거고요. 또 다른 가방에서 저렇게 차키, 좀 있으면 이제 차키가 나오거든요. 저게 다 또 훔친 겁니다. 자동차 열쇠. 네. 나중에 여러 개도 기물까지 파손하면서 문제가 더 크게 되고 있죠. 아, 이런 위험한 행동이 유행이 되면 안 됩니다. 이건 범죄잖아요. 네, 원래 미국에서 SNS에서 위험한 챌린지가 문제가 됐던 게 어제 오늘 일이 아닌데 예전에는요. 예를 들어서 뭐 기절놀이라든가 아니면 우유박스에 오르는 것 같은 도전 이런 걸 네네. 통해서 사람들이 다치거나 청년들이 다치는 일이 많았는데 이번 챌린지 같은 경우는 심지어 범죄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더욱더 심각한 게 아니냐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죠. 네, 치기 어린 행동으로 보기엔 도를 넘어선 것 같고 왜 이런 것까지 챌린지로 유행을 하는 걸까요? 뭐 챌린지가 자극적이고 선정적일수록 사실 SNS에서 더 유행할 수 있기 때문에 쉽게 수위가 이렇게 올라간다라는 겁니다. 특히 청소년들 같은 경우에는 정체성이 아직 형성되고 있는 과정이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특히 또 유행에 민감하죠. 맞습니다. 옳고 그름을 따지기보다는 유행에서 뒤처지면 안 되고 특히 또래와의 소외감을 느끼면 안 되기 때문에 더욱더 적극적으로 이 챌린지에 참여한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네. 최근에 이제 미국의 한 의학 논문에 따르면 이 동일한 단어가 반복이 되는 이제 틱톡을 사용한 이제 청소년들, 특히 여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틱 장애를 일으킨다는 연구 결과가 또 있었고요. 아. 그리고 10대 소년 중에 한 30%가 인스타그램 때문에 좌절감을 느낀다라는 연구 결과도 있었습니다. 방금 전에 챌린지 영상도 그렇고 SNS도 그렇고 사용하는 데서 좀 더 주의가 필요하겠다라는 경고 메시지 같아요. 그러네요. 네, 맞습니다. 게다가 말이죠. 더 충격적인 건 SNS 기업들이 이런 부작용들을 다 알면서 방관을 하고 있었다. 이런 의혹이 있거든요. 최근에 이 페이스북 같은 경우에는 이와 관련된 내부 폭로가 나와서 더 큰 파장이 일기도 했습니다. As Facebook's own research says, as these young women begin to consume this eating disorder content, they get more and more depressed, and it actually makes them use the app more. And so they end up in this feedback cycle where they hate their bodies more and more. It harms teenagers. 와, 자체 연구에서 나온 결과라면 업체는 이미 알고 있었다는 거잖아요. 글쎄 뭐 저도 저 얘기를 듣고 깜짝 놀랐는데요. 저 직원에 따르면 페이스북의 그 직원들은 이 인스타그램에서 10대들에게 굉장히 안 좋은 영향을 줄 수 있는 컨텐츠가 있으면 알매도 네. 다른 쪽으로 10대들이 SNS를 활용할 그쪽으로 옮겨갈 거를 우려해가고 오히려 그 컨텐츠에 광고를 더 붙였다라고 합니다.
굉장히 착잡한 일이죠. 저런. 네. 네, 상황이 이러다 보니까요. 미국에서는 10대들한테 나쁜 영향을 미치는 SNS에 대해서 기업들도 책임을 져야 된다. 이런 목소리가 점점 더 커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미 상원 같은 경우에서도 오는 26일에 10대들이 주로 이용하는 SNS 기업들을 상대로 청문회를 연다고 하는데 과연 앞으로 어떤 결과가 나올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궁금하네요. 이렇게 위클리픽까지 살펴봤습니다.